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인간에 대해서 기본 정의.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평등하다. 이런 거 지금 거랑 비슷하게 돼 있지 않을까? 만민 평등. 신과 인간. 신과 인간. 존귀하다. 근데 귀족 신분 이런 게 있었었잖아요. 예, 신분제도에서. 계급 차이가 그러니까. 있지. 귀족은 고귀하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종교나 어떤 사회적 신념은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경향이 있어요. 존재. 어렵습니다. 존재를 한 번만 더 하는데 풀어주십시오. 존재를 하지 쉽게 않는. 얘기해서 네. 소수자들 존재해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싶어요. 그러나 법과 해석은 어떻게 돼요?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페르소나에 대해서 한번 페르소나? 예, 한번 페르소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로마법에서는 이 페르소나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네. 모든 인간은 무엇이 있죠? 예, 얼굴이 있습니다. 마치로 불두스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하다? 평등하다. 평등하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얼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달라요. 달라요. 음. 모든 인간은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지만 그 얼굴은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 예, 차이와 개별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 로마법에서 이해한 무엇? 페르소나. 인간. 페르소나. 인간. 아, 오, 되게 철학적. 와. 약간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캐 이런 거 말하면서 맞아, 맞아, 여러 맞아. 가지 페르소나로 살아간다. 맞아요. 사람은. 맞아요. 지금 저도 지금 굉장히 저희가 지금 막 그런 페르소나를 꺼내서 지금 다 맞아요. 활동하고 계신 거 전 아닙니까? 진짜 많아요. 페르소나가. 어떤 거 있으세요? 맞아요. 그럼 오늘의 페르소나는 뭔가요? 네, 졸부 아줌마인가요? 아니요. 집착한 선물에 집착한 녀석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노마법이 진짜 우리랑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구나. 한번 좀 더 한번 다가가 볼게요. 그래서 이 개별성의 가치를 보면 뭐냐? 이 개별성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측할 수 있을까? 노마법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존재이지만 평등하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인정하는. 이야, 출세가. 그러니까. 철학적이다. 대박의 출세를 그런 게 있어. 근데 실제로는 네. 현실은 어떻게 써요? 아, 인정 안 했겠지. 대반전이 있어야지 그게 뭐 삶이겠죠? 실제로 정반대였습니다. 저거는 그냥 이상이구나. 예. 노마법에서 규정한 인간은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인이거나 노예다. Omnes hominis aut liberi sunt aut serv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로마 법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로마법에 이게 있는 거면은 인간이 뭔가 태초에 다른 부류다라고 인정을 한 거 아니에요, 법에서? 맞아요. 딱 로마법에서 인간은 무엇이냐? 딱 인간은 딱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자유인과 노예. 그래서 로마법에서 노예제는 마치 죽음과 같다. 그 노예제는 어떤 자가 타인의 소유권이 속하는 것으로 자연의 섭리에 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여기서 좀 어렵죠. 그러니까 네. 뭐냐면 노마법에서 노예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물건처럼 네?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구나. 그래서 노마법은 노예자가 뭐 죽음과 같은 자연의 섭리에 반한다고 하면서 이런 삶을 사는 인간도 존재할 수 있다. 어떤 사회 어떤 불평등한 어떤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쌤이 뭐 얼굴은 다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 모두가 평등하다 그랬는데 노예는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란 뜻인가요? 그게 인간이고 노예는 인간이 아닌 것 같아. 아예? 자,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로마 시대 노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번 로마 화면을 시대. 한번 봐볼까요? 예. 네. 네. 화면만 봤는데도 뭔가 좀 몸이 막 떨리는. 뭔 기준으로 저렇게 나누는 거고, 뭐 때문에 저렇게. 그니까요. 로마 시대 노예는 일단
그야말로 어떤 존재? 열등한 존재였어요. 어떤 부자들의 어떤 소유 재산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 법률상 매매와 증여, 상속이 가능했던 거죠. 왜? 사람이 아니니까. 재산이니까. 왜? 물건, 재산이니까. 그래서 주인은 노예에게 무엇을 제공하냐면 의식주를 제공하는 대가로 노예를 어떻게 죽일 수도 있는 그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어떤 엄청난 권한을 가졌고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노예인 너보다 내가 더 훨씬 더 우월한 우월하다. 존재라고 그렇겠죠. 이제 느꼈겠죠. 그럼 반대로 노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했겠죠. 이 노예는 자신들의 지위가 어디서 오냐? 운이 나빠서 또는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타고난 예, 거지. 타고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노예의 자식은 그냥 노예. 예. 이 서글픈 그 우열의 논리는 사실 인류의 거의 모든 역사를 맞아. 관통하면서 차별을 어떻게 정당화하는 이론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로마법을 다시 보고자 하는 것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노예 호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노예는 이렇게 불렸어요. 그냥 노예가 아니고 매 플라그리트리바. 원래 원뜻은 매맞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렇게 불린 거예요? 예, 맞아요. 플라그리트리바. 근데 원래 이 뜻은 매맞는 노예라는 뜻도 있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채찍 소모자. 채찍 소모자. 소모자. 자, 채찍이 아깝다는 뜻인가요? 채찍으로 계속 맞으면 때릴 수 있는 존재. 계속 맞으면 채찍이 소모되잖아. 맞아. 와. 뭐야 채찍만도 못해? 언니에게 채찍을 어떻게 와. 진짜. 자꾸 분노를 해야 됩니다. 자꾸 분노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어떤 사회로 어떻게 인간을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걸 우리가 함께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 시대 노예는 일을 잘하면 더 잘하라고 맞고 일을 못하면 또 못한다고 맞고 그냥 내가 화가 나면 주인이 화가 나서 또 맞고 어떻게 하겠어 이거? 야. 그 예전에 우리가 영화 가운데 그 구타 유발자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있어. 예, 맞아요. 그런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내가 너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때린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였어요. 그런데 이 노예도 다 같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등급이 있었습니다.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노예들이 제일 하급 노예입니다. 오. 싸워서 죽을 수도 있는. 아, 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달랐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도시에 사느냐, 시골에 농촌에 사느냐, 시골 지역에 사느냐 따라 달리 구분하잖아요. 시골에 사는 노예는 농촌 식솔이라고 해서 엄격한 어떤 규율과 무척 힘들고 고달픈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잠시 동안이라도 쉬거나 빈둥거리거나 어떤 사적인 어떤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골 노예, 농촌 노예라고 불렸던 이들의 숙소는 그러니까 오늘날 거의 강제 노동 수용소와 같았습니다. 인권이라는 게 아예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네요. 자, 그럼 도시노예는 어땠냐? 도시노예는 임무와 역할이 무척 다양했습니다. 그 시골 노예와 달리 생활도 편안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직업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첫 번째, 우편배달부, 따벨라리우스, 그러니까 아마누엔시스라고 했습니다. 이 필경사와 비서 역할을 한 사람들, 그리고 또 역시 회계사. 회계사.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은 중요한 현안이 있었는데 자녀 교육. 자녀 교육. 페다고구스라고 불렀어요. 이 페다고구스는 주로 누가 했냐면 그리스 출신 노예들이 했어요. 그리스. 이 가정교사 페다고구스 이분들은 좀 대우가 좋았어. 달랐겠죠. 예, 왜냐면 아무래도 이 부모가 되면 그럼.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왜냐면 그렇죠. 노예가 쫙 있더라도 내 자식을 돌봐주는 사람이면 모셔야죠. 잘해야 돼.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노예도 급이 있었다. 있었다. 네, 알게 되겠죠? 자, 그러면 누군가 노예를 사고자 한다면 어디 가야 돼요? 노예시장에 가야 돼요. 노예시장? 로마의 노예시장이 어딘 트라스테베라는 곳에 가면 과거에 노예시장이 있었어요. 트라스테베라는 것은 떼베레 강을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로마 시내 한복판을 흐르는 강이 뭐예요? 떼베레 강이 있잖아요. 이 강을 건너면 뭐가 된다?
노예 시장에 가는 거예요. 와. 자, 그렇다면 판매용 노예는 카타스타라고 불러서 그 노예 매매대 거기 무엇이 있냐? 국적, 그다음에 어떤 걸 잘하는지 어떤 소질, 그다음에 이 노예의 특성, 어떤 결점들이 이렇게 타이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 유비야, 아주 힘셈, 조금 먹음, 근데 다루기 쉬움, 볼, 제빵사, 어떤 일이든 잘함. 그러나 한쪽 눈이 멀었음. 왜? 아까 결점도 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가격을 매기는 거구나. 그렇죠. 흥정을 해야 되니까. 이거 얼마야? 아니 근데 쌤 말씀 들어보니까 응. 아까 좀 회계사도 있고 맞아. 뭐 이발사도 있고 심지어 글 쓰는 사람 뭐 교육자가 다 노비라면 상당히 좀 전문직도 노비구나. 노비가 아니라 노예구나. 의사도 노예였으니까요. 의사도 노예구나. 뭐야? 아니 게다가 쌤 그 아까 법에 보면은 자유인과 노예로 나눈다 그러면 이런 제도 자체를 국가가 그냥 법으로 보장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노화법으로. 일단 법을 공부하거나 역사를 공부할 때, 그 문화를 공부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지금 현재 우리의 시각과 관점으로 어느 한 시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건 커다란 오류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 시대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어떤 개념과 지금의 어떤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이 똑같지 않아요. 단어는 같지만 이게 무엇이다 바로 이게 인류의 진보예요.